당뇨병은 블랙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을 거의 다 불러들이기 때문인데요. 노년층은 물론이고 20대 MZ 세대들까지 당뇨병에 걸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딱 3가지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마지막 질병관리청에서 강조한 내용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건강한 동행TV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우리가 평소에 합병증이라는 말을 쓰게 될 때 제일 많이 따라다니는 질병이 아마 당뇨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혈관을 망가뜨리니까 없던 병도 생기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의외로 말이죠. 사소한 것 3가지 정도만 신경 써도 당뇨병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 당뇨의 최악인 먹거리, 바로 떡입니다. 그런데 떡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은 게 있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는데요. 구별 방법부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서 꼭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게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고의 당뇨 예방 음식하고 먹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질병관리청에서 강조한 내용 중에서 찾았는데요. 20%에 육박하는 당뇨병 유병률을 줄이기 위해서 힘든 운동이나 식이요법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생활습관 하나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뭐가 있냐면요. 기름기는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떡은 기름기가 별로 없고요. 빵은 버터나 마가린을 쓰는데 그게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빵보다 떡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당뇨병이나 혈당에는 오히려 떡이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버터 같은 포화지방은 탄수화물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떡은 어떻죠? 쌀가루하고 설탕이 기본이죠. 찹쌀로 만든 경단 같은 경우가 혈당지수 97 정도 나오는데요. 카스테라 빵보다 60% 정도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빵 만들 때는 베이킹소다처럼 팽창제가 들어가니까 부피가 커지거든요. 바꿔 말하면 크기가 똑같은 빵이랑 떡이랑 비교하면 칼로리부터 혈당 부담까지 모든 면에서 떡이 위험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떡이라고 다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게요. 떡에 이것저것 걸리적거리는 재료가 많이 들어갈수록 급격한 혈당 상승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흰 백설기보다는 콩가루를 묻힌 인절미가 좀 더 낫겠죠? 콩은 단백질이 주성분이니까요. 가루 대신 진짜 콩을 섞은 콩떡. 그거보다는 견과류를 왕창 올린 쑥떡은 식이섬유도 훨씬 더 풍부하겠죠. 그래서 혈당이 그나마 덜 올라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난 떡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떡을 좀 더 안전하게 드시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해주는 성분이죠. 식이섬유 많은 거랑 같이 드시는 겁니다. 떡만 드시지 말고요. 특히 떡이랑 믹스커피 같이 드시지도 말고요. 양배추 샐러드 같은 채소라든지 과일 중에서도 혈당 부담이 거의 없는 토마토 같은 거랑 드시면 좋겠죠. 맛있는 떡도 즐겨 먹고 당뇨병 위험도 피하는 똑똑한 방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당뇨병 예방에 좋은 음식인데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역할만 해도 대단한데 혈당을 낮춰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브로콜리입니다. 스웨덴 공동연구팀에서 발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2,800개 정도 성분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제일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혈당 조절에 제일 도움을 많이 준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양배추도 당뇨 환자분들 식단에 정말 자주 올라가는 좋은 음식이지만요. 식약처 데이터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데쳐 먹을 때 불용성 식이섬유가 50% 정도 더 많은 게 브로콜리였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70% 정도가 변비도 같이 나타날 정도로 연관성이 높은데요. 불용성 식이섬유가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성분이거든요. 브로콜리 먹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그죠? 잘라서 데친 다음에 초장 찍어 먹는 거죠. 새콤달콤 매콤 짭조름한 마법의 소스죠.
초장 덕분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장에 의외로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쪼꼬바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당 함량이 생각보다 높으니까 건강에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당 함량을 줄인 저당 초고추장, 무설탕 초고추장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브로콜리 먹는 최고의 방법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하고 같이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같은 거죠. 그래야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지용성 영양성분 흡수율도 높아지고요. 브로콜리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역할도 하니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물로 잘 씻어준 다음에 기름에 볶아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신 들기름 같은 경우는 가열 요리에 좋은 기름은 아니니까요. 일단 한번 데친 다음에 무침 요리할 때 양념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비율 늘어나는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0년에 벌써 16.7%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 6명 중에 1명, 4인 가족이면 3집 중에 2집은 당뇨 환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당뇨 발병 시기가 30년이나 당겨졌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갈수록 몸쓸 일은 줄어드는데 영양 과잉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내놓은 자료 중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게 수면 시간인데요. 잠하고 당뇨하고 뭔 상관이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요. 수면 시간이 5시간보다 적어지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하고 직접 연관이 된다는 건데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요. 그거보다 많이 자면 반대로 또 당뇨 위험이 커진다고 하네요.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을 자고 싶어도 잘 못 자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전 세계 인구의 20%가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하고요. 제가 40대인데도 벌써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호르몬 문제 등등 이유도 참 많은데요. 자기 전에 먹으면 불면증에 좋다는 대추차를 따뜻하게 한 잔 드신다든지 해지고 나면 가볍게 운동을 좀 해서 몸을 살짝 피곤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가 당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주목받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 조심해야 되는 떡을 똑똑하게 먹는 방법부터 당뇨의 최고라는 브로콜리, 잠만 잘 자도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모든 소중한 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